지금 잠깐 일어나서 나섰을 때 여기 초점 맞아전에 잡은 잠깐만 봐줄래? 네. 선생님 보고 있을 때 초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 현상 오면 여기 맨 앞자리 있는 걸로. 와. 책상이 넓네. 알죠? 늦게 오면은 자리가 항상 여기 맨 앞자리입니다. 부르다. 빨간자리 보이지 않아요? 어? 빨간자리 찍히지 않아요? 뭐? 빨간자리. 맨 앞자리 찍히냐고? 아마도 찍힐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요. 개의치 않습니다. 뭐 뒷비교가 나올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학 1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수학 1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여러분들한테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특강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 애가 수화를 안 했는데 수1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정을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수상 정도만 일단 어느 정도 앞부분 정도만 하면 수1은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약간 좀 고등 수학에 적응이 많이 덜 됐으면 어려움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면 아 이거 앞부분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복소수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상 맨 앞부분 한 절반 정도에서 나오는 얘기지 그것도 이제 일부 그냥 도구로 잠깐 갖다 쓰는 거지 그게 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내용들은 한 5, 6년 전만 해도 고등수학 상하에 거의 다 포함되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고1 과정이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앞부분 안 배웠다고 해서 뒷부분 못 배우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 약간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게 앞부분을 못 배워서 뒷부분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생소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단원을 보면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지수와 로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 뭐 함수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삼각함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중3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삼각비 그냥 평면 도형에서 나오는 삼각비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다 얹어놓고서 또는 이제 그거 외에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얘기들 약간 특이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수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의 배열 뭐 이런 건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또 기타 수열 그것들에 대한 합 이 정도로 진행이 돼요.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지수라고 생각하면서 수열 이렇게 끝이에요. 그렇죠? 내용 과정으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따라오는데 이 연습 문제 안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사실상 조금 피해가면서 가요. 그 대신 어렵지 않은 그 페이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습이 안 되는 것들을 그 페이퍼를 통해서 연습하거나 그 페이퍼로 연습하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본 문제 정도들은 더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연습 문제 정도만 제공을 할 거예요. 있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확인해서 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배울 거는요. 지수와 로그인데요. 그 중에 첫 단원이 지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수. 자, 지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중1 과정 또는 중2 과정에서 지수 또는 지수 법칙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지수 법칙에 관련된 얘기들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썼냐면 a의 n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우리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불렀어? 밑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몇 번 거듭 곱했냐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및 얘는 지수. 요거를 잘 알아놔야지 나중에 로그가 가지고 안 헷갈려요. 알겠죠? 요거를 만약에 이제 얘가 몇인지 아예 계산해서 풀었었다라고 하면 요거를 나중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진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한 요 부분은 우리 중1 과정에 다 배웠죠.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a의 n 거듭 제곱 하면 요거를 이렇게 말한 거죠. 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쉽게 a의 제곱근 하면 뭐예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온다 그러면 그 어떤 수는 얼마이겠습니까? a가 0일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중3 맨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제곱근 하면 반드시 몇 개를 찾아라? 2개를 찾아라. 왜 2개를 찾냐? 제곱했는데 양수를 제곱한 건지 음수를 제곱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찾을 때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장을 해서 A의 세제곱근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X를 세제곱했는데 걔가 A가 되었어. 그럼 그 X는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로 우리가 잠깐 다시 돌아와서 루트 A라고 하는 N은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거듭제곱근이라는 제곱근이라는 2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A의 1제곱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써왔던 것 뿐이에요. 그럼 A의 세제곱근이면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돼요? 3루트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써라? 작게 이 앞에 반짝 붙여서 써라. 이걸 뭐라고? 세제곱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뿔만 나왔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짝수가 양수가 거듭제곱 되었는지 음수가 거듭제곱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올 때는 뿔만을 다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음수가 세 번 거듭제곱 되었다고 부호 바뀌어요? 양수가 3번 거듭제곱 됐다고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가 갖고 있는 부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면 x는 어떻게 찾아요? 마이너스 2와 같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양으로는 안 나와. 음밖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직관적으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찾았는데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x세제곱 플러스 8 이퀄 0에 3차 방정식을 푼 것 같아요. 이걸 찾았다는 얘기가 자체가. 그럼 3차 방정식 풀었다 그러면 얘 하나만인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퀄 이거 같이 인수분 해보면 아까 내가 찾았던 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로 찾아야 될 건 요게 더 있겠구나. 그럼 여기 있는 애도 세제곱근에 해당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세제곱근 찾아라 그러면 몇 개 찾아야 돼? 3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뭐만 찾았던 거야? 요거 하나만 찾았던 거야.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의 제곱근을 n거듭 제곱근을 찾는 거야.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 y 1 마이너스 루트 3 y와 같이 이런 거듭 제곱근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세제곱근을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n제곱 루트 a와 같이 이렇게 표시되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숫자를 n제곱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할 때 그 x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n이 홀수면 그냥 n제곱 루트 a와 같이 이렇게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호를 그러니까 얘의 부호를 가지고 얘를 찾고 얘의 부호를 가지고 얘를 찾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얘를 양수를 거듭 제곱했는지 음수를 거듭 제곱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뿔마와 같이 두 개를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n이 3, 4, 5, 6, 7 넘어가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요것만 뭐가 아니다? 거듭 제곱근이 아니라 요와 같은 애들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책에다 노트를 하든지 밑줄을 치든지 책을 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 읽어갖고 와야지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지막 정리는요, 8페이지 기본 정수 박스 안에 아마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8페이지 기본 정수 박스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그 2페이지에서 뭐 그래프로 그런 것들을 설명했는데요. 그렇게 그래프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짝수 거듭 제곱 근일 때는 양음을, 홀수 거듭 제곱 근일 때는 원래 뭐 하나만 이렇게 확인한다는 사실이 이게 함수를 지금 찾았을 때는 요거 안 찾아지죠? 함수에서 홀수가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과정 초반에서는 이게 함수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3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자, 보기 1번, 보기 1번 한번 봅시다. 다음에서 옳은 것은 125의 세제곱근. 그럼 125를 세제곱하기 전의 모습. 그럼 125는 뭐의 세제곱근이에요? 5의 세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3 거듭제곱, 3 제곱근 125 이렇게 쓰는 것도 맞나요? 맞죠. 맞지만 계산이 끝나야 되죠? 아, 네? 오잖아요. 여기서 바로 정리가 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뭣도 있다 그랬어요? 25. 이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이 덜 된 거는 둘째치고 이런 것도 더 있는데 어때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틀린 말이에요. 81의 4제곱근은 뿔마 4제곱 루트 81이다. 그 외에는 없을까요? 없을까요? 두 개? 그렇죠. 더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125 하면은 5와 같은 값인데 걔가 여기 나오는 이런 세제곱근의 값들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한 개이다. 한 개인 게 아니라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5만 세제곱근 하나만 보통 인식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뿔마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1이다. 자, 마이너스 81인데 음수에 대한 거듭 제곱근도 없다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허수로 표현이 되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있을까요? 없죠? 여기 근호 안쪽에 음수이기 때문에 실수인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 실수가 없는 데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만 답이 돼요. 자,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훈아, 지훈이네, 준이야, 고개를 들라. 내 이놈, 고개를 들라. 이 영상화면 네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안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놓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어. 응? 자, 갑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요,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야.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은요, 지수 법칙을 얘기하기 전에, 지수 법칙은 우리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퀄 A의 M 플러스 N 뭐 이런 것들이었죠? 만약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면 M이 N보다 클 때는 A의 M-N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같거나 작을 때는 뭐 1이 되거나 역수꼴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중능 과정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뒤에 들어 이거에 대한 확장을 좀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가 지금 n거듭제곱 루트 a와 n거듭제곱 루트 b에 대한 계산을 좀 한번 봅시다. 이때 a, b가 모두 양이고 요거는 2보다 커야지 의미가 있죠. 크거나 같아야지 의미가 있죠. 우리는 2는 이미 배운 거니까 3제곱근, 4제곱근 이런 식으로 배워갈 겁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곱한다. 근데 얘가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n제곱근 루트 b분의 n제곱근 루트 a와 같이 이렇게 됐으면 n제곱근 루트 b분의 a와 같이 뭉쳐서 써볼 수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m제곱근 루트 a에 대한 뭐가 돼 있어? n거듭 제곱 하면 얘를 근호 안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m거듭 제곱 루트 a에 대한 n거듭제곱 루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와 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치 무엇? 그러니까 지수가 정수로 우리가 표현됐을 때 나왔던 그런 형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기억을 하고요. 증명은 조금 이따 합시다. 그리고 NP의 루트 A라고 하면 지금 뭐냐면 거듭제곱근 앞에 이렇게 공약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걔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될까요? 아, 미안합니다. 거듭제곱이죠. A의 MP제곱.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써요? N, A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봅니다. 잠깐만 끊어.